신이 언제 인간한테 2천만 원 갖고 오라디? 언제 초 하나 키는데 100만 원씩 쳐봤디? 그거는 인간 욕심이잖아.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래. 네가 그걸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 사람들이 몸값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어떤 탐사대에서 무속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좀 지적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솔직히 말하면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아유 꽃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솔직히 같은 무속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슬픈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속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게 오면서 사기꾼이네 뭐가 잘됐네 안 됐네 등등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까고 잘못됐네 안 됐네 이런 현상들이 솔직히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유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희생 없이는 승리도 없듯이 분명한 이러한 결과와 후문이 돌 때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고 어떤 원인들을 제공했기에 방송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파는 것이 아닌가. 거의 한 비율을 보면 1년에 2번씩은 이런 무속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윤도령의 생각은 안타까운 것들은 사실 제 인간으로서의 마음이고, 저는 이제 꾸준히 그동안 여러 개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같이 열받고 때로는 같이 화를 내고 때로는 같이 울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발 좀 차라리 터졌으면 좋겠다. 어떤 종교적인 협회를 좀 만들고 재단을 좀 설립을 해서 시험을 좀 봐서 무속인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차라리 해라. 그런 생각도 하셨네요. 좀 오지겠으면요. 그쵸.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너무 많은 무속인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정말 내 성수님이 분명히 중요하면, 내 조상이 귀하면 남의 집 조상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사람들을 품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좀 갖춰야 되는 것이고, 무속인이고 신을 모셨다 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개념을 밥 말아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신을 모신 거지 내가 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게 무속 설화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실화탐사대 보니까 영상을 빵 크게 터트렸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슈가 됐던 무속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도둑놈한테 날개를 달아준 게 방송 제작사다라고 이제 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무속인이라는 틀거지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저 지경까지 가면 그냥 나 혀 깨물고 신당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까지 하면서 억누르고 참아왔고,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무당 따로 있고 이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참 터질 게 터졌구나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참 잘됐다 생각도 해요. 왜냐면 누누이 나는 잘못된 거와 기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이 방송에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을 오래 받았다 작게 받았다, 신의 세월이 20년이 됐나 30년이 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신은 한결같잖아. 사람이 요사덩어리고 인간이 변사덩어리야. 말 그대로 거기서 욕심을 내도 탐심을 내도 욕망을 끌어도 야망을 끌어도 결국은 사람 인간이 하는 거고, 신이 언제 인간한테 2천만 원 갖고 오라디? 언제 초 하나 키는데 100만 원씩 쳐봤디? 그거는 인간 욕심이잖아.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래. 네가 그걸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 사람들이 몸값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몸값이 막 수천만 원 수억이 돼서 대단하세요. 거기서 이제 제일 크게 대두됐던 게 그 벼락 맞은 그 대추나무 도장 400만 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비방들이 잘 될까요? 요즘에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다, 글쎄 정말 구할 수는 있겠지만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하다못해 우리가 벼락을 맞으려고 쫓아다녀도 맞을 수가 없는 걸, 또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비방이나 효험을 가져다 줬다라는 설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만 주면 턱턱 그런 게 나갈 만큼 실제 공급 수요가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것들을 솔직히 저는 얘기만 들어봤지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그거를 손님들한테 판다, 저는 이거는 생각도 못 해봤던 거라서 솔직히 저도 그 방송 보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렇게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치면 팔아먹을 비방 되게 많은데 근데 나는 여기 앉아서 혼자 울어가매 불쌍하다고 그냥 됐어요.
그냥 이거 내가 해줄 테니까 우선 이거라도 받아가요. 이렇게 하면서 해줬던 내가 바보였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솔직히 감독님은 제가 어떻게 부적을 쓰는지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경면을 통해서 신부적을 그 자리에서 내리는데 정말 그런 신부적도 때로는 선생님 부적 얼마예요 했을 때 얼마입니다 하면 손님이 울상을 져.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너무 안 됐어. 그냥 써드릴 테니까 돈 10,000원짜리랑 한 장이라도 알아서 올려놓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준 적도 많아. 벼락 맞은 대추나무 무슨 뭐 동아줄 뭐 무슨 뭐 지팡이 물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먹힐지 안 먹힐지 내가 묻고 싶은 건 본인들이 알잖아. 우리는 신의 돈을 버는 거예요. 신이라는 이름과 신이라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그 힘을 썼을 때 그의 대가로 점사비를 받고 굿값을 받고 치성비를 받고 기도비를 받아.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 실장이 증인이고 내 엄마가 증인이고 내 딸들이 증인인 게 저는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샀던 명품이 구찌 크로스백이었어요. 그것도 면세점에서 일본 그때 여행 가면서 나도 크로스백 하나 사고 싶다 했는데 하필 내 생일이었기 때문에 얼마예요 그랬는데 면세점가로 110만 원이었나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110만 원짜리 장군님 칼이었으면 고민 없이 샀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내 욕심에 사는 거잖아. 정말 맨날 그런 다 뜯어진 가방 갖고 다니면서 그게 싫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샀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 범실장이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게 형은 맨날 사다 놓고 뜯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거 맨날 왜 사가지고 쟁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산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사놓으면 이 박스 그대로 포장도 안 뜯고 장롱에 그대로 모셔놓는 거야. 아까워서. 그리고 진짜 그대로 저희 방에 가면은 포장 하나 안 뜯은 게 많아요. 이게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산 게 하다못해 옷도 태그를 안 뜯고 그대로 그냥 비닐 통째로 모셔놓은 게 많거든.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옷을 사든 뭐를 사든 말 그대로 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거에 내 신의 돈을 쓸 때는 부들부들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잖아. 돈 100만 원을 벌려면 점사 손님 10명을 봐야 되는 거잖아. 10명 볼 동안 내가 밥 굶어가며 목 쉬어가며 허리 관절 고관절 다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버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나 유명해지려고 남한테 준다? 수수료를 준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기야말 일이죠. 저는 솔직히 제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 이슈가 정말 크게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최측근 이제 유명한 무속인들의 어떤 추리를 계속하려고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무속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오늘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주제는 윤드렁이 누군가를 까겠다, 누군가를 까서 잘했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뭘로 봐도 이것은 본인에 대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고 돈벌이를 수단으로 악용을 했다라는 질환 좋은 무속세계가 분명히 있기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질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말 바른 우리나라 정말 전통의 무속신앙들을 꾸준하게 보유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구슬동자 윤드렁 또한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